자,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인천대 사회복지학과고요. 좌우명은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말 것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방과 후 학교, 전공 설계, 눈높이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연철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했는데요. 눈높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이런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성적으로만 보면은 아마 학생이 좀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라는 건 약간 눈높이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교과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교과 전형 해당 학교, 그러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그 해당 학교의 교과 전형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수능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교과 전형에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좀 제시한 거는 오히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키워드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욱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전공 설계, 말하기 능력, 모의고사 성적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눈에 두드러진 점은 전공 설계였습니다. 수상, 진로, 교과 세특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전공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1순위로 꼽아보았고요. 2순위는 말하기 능력인데 우리 학생이 말하기 대회 수상, 동아리 활동에서의 말하기 능력, 개인 세부 특기사항에서의 말하기 능력, 종합 의견에서의 말하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걸 보면 말하기 영역이 잘 발달되어서 사실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순위는 모의고사 성적이 아쉬움인데 본인이 교과 전형을 희망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석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방과 후 학교하고요. 독서, 진로를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과 후 학교 경우는 이제 교내에서 이제 방과 후 학교를 국, 수, 영 과목을 꾸준히 한 점이 돋보이고요.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에 12권, 2학년에 9권, 총 21권과 1학년 때 학급의 도서부장,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한 부분도 돋보입니다. 진로 부분은 진로 직업 체험 보고서를 1, 2학년 동안 했었고요. 학과 체험 보고서를 등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한 부분이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보여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으로 분석됩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석용 선생님 50점, 김선욱 선생님 50점, 우연철 선생님 5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5등급, 수학 3.75등급, 영어 3.75등급, 사회 3.67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67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 나형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사 2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으로 국영 수탐 평균 3.62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해 보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을 모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준비도를 50점을 주셨어요. 네.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영수사 기준으로 3.67등급입니다. 모든 교과가 지금 3등급대인데 학년별 성적 변화 추이를 좀 보면은 성적이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이 수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인천대 교과 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이 2.42등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받고 있는 3.67등급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희망대학이나 학과를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의 눈높이, 제가 뭐 키워드로 눈높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눈높이를 약간 낮추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단 수시 6번의 기회가 있죠. 6번의 기회를 모두 적정하게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2개 대학 정도는 좀 적정하게, 4개 대학 정도는 좀 도전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리 학생 로드맵을 교과 성적에 좀 로드맵을 보자고 한다면 인천대 사회복지학과를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대략 2등급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수학, 영어, 사회 같은 경우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5등급으로 좀 상향을 시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대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대학들 중에 전북대 사회복지학과를 우리 친구가 좀 희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인천대보다는 조금 낮게, 국어 같은 경우는 2.5등급까지, 그다음에 수학, 영어,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대략 3등급까지만 상승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아마 도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9월 같은 경우는 100분위로 66.12 점 정도가 되고요. 11월 성적으로만 보면은 75.28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11월 성적이 크게 상승은 했는데 아마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한다면 경기권역 중상위권 대학 정도를 아마 지원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학 성적이 좀 등락폭이 좀 큰 편이죠. 수학 성적이 좀 등락폭이 좀 큰 편이고 타 영역의 경우에도 100분위 성적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사회탐구의 경우는 선택 과목을 좀 신속하게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 시험마다 조금씩 좀 과목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 없이 빨리 선택해서 변경 없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가 정답률이 C라고 하죠. 정답률이 C라는 건 이제 40% 이상, 60% 미만인 학생들이 맞추는 건데요. 그 C인 읽기, 쓰기 문항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100분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는 보이나 매 시험마다 틀리는 부분이 좀 달라요. 일정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취약 부분만 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 세부 영역이 매 시험마다 좀 틀리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평소에 영역별 혹시 학습 시간이라든가 학습량을 좀 이렇게 계획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학생한테. 우리 친구가 대답을 안 해주네요. 네, 저는 대부분 네. 그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분량과 비례할 수 있도록 맞춰서 계획표를 작성해서 시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보면 이래요. 지난달에 좀 못 본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달은 또 상당히 잘 봤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난달에 잘 봤던 영역은 또 정체되거나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올라가는 게 분명한데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가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안 세우고 좀 무턱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네. 게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은 좀 드렸는데요.
학생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 50점, 김선욱 선생님 60점, 우연철 선생님 60점 주셨습니다. 김선욱 선생님께서 60점 주셨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의 내용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진로와 연계해서 일관된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보완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하자면 수상에 보면 독서 골든벨이나 다독상 수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 독서 기록 내용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다 기록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혹시나 누락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국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요. 평소에 많은 노력을 쏟지 않으니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부터 학교 선배 언니의 조언에 따라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기 시작했어요. 또 학교에서는 교과서와 연계되는 같은 대목의 소설이나 시 등을 사용해서 독서 공부를 진행했는데 이것들을 독서 목록에 적었으면 좋았을까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것으로 진로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은 독서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서가 12권, 9권 이렇게 권수는 좀 있지만 포인트로 눈에 두드러진 책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완점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인문계열에서는 특히 독서가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뒷받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그 사회 영역에 대한 이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독서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일단 우리 학생이 좀 잘하고 있는 자율이나 진로,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요,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수상에서는 진로와 연계된 수상들이 좀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체험보고서, 롤모델, 노트대회 같은 수상 내용은 좋았고요. 독서 골든벨, 다독상, 서평 쓰기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영역에 관계되어 있는 탐구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수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는 사실 1학년 때는 개인 봉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2학년에서는 학교 봉사로 모두 다 교체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사 시간은 잘 갖춰져 있지만 청소와 같은 봉사 내용은 사실 높이 평가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몇 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인 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골든벨, 다독상을 보게 되면 독서 부분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을 좀 읽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과연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석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 70대 30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경우는 이제 학급 특별활동에서 미래로 가는 진로 릴레이에서 최고령 사회, 노인 사회 참여 문제점과 대안 방안을 발표했고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진로 희망과 진로 활동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좀 더 향상되어야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전형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는 1순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2순위가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는 정시전형으로 제시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을 우선적으로 도전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교과 성적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3학년 거를 이제 40%를 좀 반영합니다. 따라서 3학년 국수, 영사 성적 향상이 꼭 이루어져야 돼야 되겠다, 이런 점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국영수 수능 성적이 모두 3등급이 나와야 되는 어떤 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추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 영역별로 좀 분석을 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수능 전까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학생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달 모의고사 보니까요, 세계사가 2등급, 생활유가 3등급 해서 사유 과목, 사탐 과목은 학생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부분에서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은데, 혹시 이 과목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에 숨어 간절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난 몇 달간 공들여온 국어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 그런 자신감으로 하면은 추저 문제는 어렵지 않겠네요. 네,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또 야무지게 잘하네요.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유석용 선생님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김선욱 선생님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큰사람 전형, 우연철 선생님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유석용 선생님께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전북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각 지역의 거점 학교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있고, 그를 통해서 취업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북대를 추천했고요. 이 학생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선이지만 어떤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라는 측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북대 내용을 추천했습니다. 추천 이유를 이제 보면은 2017학년 재작년이죠. 지금 올해의 성적들은 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합격자의 국영수사 교과 성적 평균이 1.59에서 2.7까지 평균 2.31등급입니다. 이제 충원, 추가 합격이라고 말들 하시는데, 충원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 2.8에서 3.03 등급까지 있습니다. 학생은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향상할 필요가 있고, 전북대에서 교과 전형에서도 추저가 있기 때문에 추저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의 향상, 내신의 향상과 추저, 수능의 추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큰사람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은 그 교과 전형에 대한 도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사실 차곡차곡 되어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보자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의 그 합격자 평균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큰사람 전형이라고 하는 종합 전형을 보면 일단 서류 100으로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이 있습니다. 아까 왜 그 우리가 인터뷰할 때도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 네. 학생이. 제가 볼 때는 면접에서 충분히 강점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좋고요. 1단계에서 배수가 3배수, 보통 3배수이지만 큰사람 전형은 4배수이기 때문에 이 4배수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이제 본인이 더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예, 서류에 대한 준비가 되면 예, 저는 도전하는 것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연철 선생님께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학생 같은 경우 일단은 교과 전형으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를 아마 희망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생은 교과 전형을 좀 희망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리한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에 비해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으로 조금 적정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종합전형으로 오히려 학생이 희망하는 인천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자기 추천 전형으로 아마 진로 계획이나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이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대부분 성적들이 4등급이 많은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등급이 좀 낮더라도 모두 적혀 있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요. 네, 이번 질문은 우리 또 김선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보자면 이제 우수한 등급 애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는 하죠. 그런데 모두 쓰여져 있어도 공통된 내용이라면 사실 대학에서는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기록되어 있는 교과의 세부 능력을 보면 학생만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가 쓰여질 것이 아니라 사실 학생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사례의 그 교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궁금한 점 있어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적 이외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이번 질문은 유석윤 선생님 네,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네. 수능이죠, 결국에는. 결국엔 전북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아까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제 전북대 경우는 이제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탐 두 과목 평균의 어떤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10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응시해야 되고, 따라서 교과 전형을 하는데 최저가 있는 학교들에 대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3학년에 가서는 선생님들이 수능 위주의 공부를 이제 수업 중에 하기 때문에 수능하고 내신을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